희영아, 이번엔 정말 확실한 투자처다. 언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저 지금 빚이 너무 늘어서. 이번 투자해서 다 갚으면 되지. 저 지금 투자할 돈도 없어요. 카드 있잖아. 그리고 언니가 돈 벌 수 있는 좋은 아이템 하나 받았거든. 계좌로 500만 원만 보내라. 알겠지? 언니 약속 있어서 그럼 먼저 갈게. 당신 앞으로 뭐 왔네? 뭐지? 뭔데? 뭐? 채무? 신용불량? 이게 다 뭔 소리고? 여보, 그게 이게 다 그 언니라는 그 여자 때문이지? 언니는 돈 벌게 해주려고. 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그 여자 말이라면은 전부 다 믿고. 아이고야, 당신 지능이 모자라나? 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이 틀렸나? 그 언니라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빚이 1억? 이러다 우리 집 망하겠네. 대체 당신이 잘하는 게 뭐고? 벌어 들어오는 돈도 짓거리만큼이면서. 그러는 당신은 회사 그만둔 뒤로 다시 취직도 안 하고 맨날 가장이랍시고 내 월급 다 끌어다 쓰고 대체 뭐 하는 건데요? 뭐? 이게 어휴. 네 남편 이야기하는데 말 듣고 근데 저건 아니죠. 당신 술 마셨어요? 그래 맛있다. 와 술 마시고 시비 거는 게 당신 특기잖아요. 뭐라고? 잘못은 지가 해놓고 지금 내한테 뒤집어 씌우는 기가? 어? 내 오늘 네 가만 안 둔다. 일로 와. 아, 손이 먼저 나가시는 분이네요. 제가 사기를 당한 그날 이후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제게 폭력을 행사했고 자식들 앞에서 저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말을 일삼았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중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나 됐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야, 어떻게 삽니까 저렇게? 뭐? 이혼? 이제 더 이상 당신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30년 동안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혼하고 재산 분할도 해줘. 네가 우리 집 망하게 한 가해자면서 뭐 이혼? 이혼을 요구해도 내가 해야지. 안 그랬나? 여보,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지 팔아먹을 뻔한 마누라가 어디서 큰 소리고. 니 가만 안 둔다. 으아! 싫다 이러지 마라. 부부 사이에 뭐? 싫다고. 일로 온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이. 아,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날 이후 전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란 존재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고 단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자지? 뭐 가정 파괴? 더 센 거? 이 인간 진짜 사고 치는 거 아니가? 설마 아니겠지. 지도 사람이면. 그래. 저 이형, 내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빨리 문 열어. 급기야 찾아왔네요. 저 인간이 여기는 또 어떻게 알았지? 죄는 네가 지어놓고 뭐 이혼의 재산 분할. 나는 네한테 줄 재산 없고 이혼해 줄 생각도 없다. 그리고 네
그 마트에서 그 남자하고 바람 피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아나? 뭐 바람? 이제 하다 내한테 회도까지 뒤집으시오나? 이 나오기만 나면 다리 뭉개를 분질러 뿐다. 빨리 문 열어! 안 되겠다. 일단 경찰서죠. 제가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가정폭력을 당한 기간이 무려 20년이 넘습니다. 네. 예, 참 이분만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도 정말 끔찍한데 어떻게 2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사셨는지. 예. 자, 박보영 변호사님, 요즘에도 이런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도 저렇게 맞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 굉장히 자주 많은 곳에서 가정폭력, 넓게는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에는 묻지마 폭행까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 이면에 폭력으로 인한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 자주 이런 폭력성 범죄를 접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이 사건에서 남편 김정수 씨는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나요? 김정수 씨의 행동은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강간죄,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범죄 백화점도 아니고 6가지나 해당이 되네요. 우선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협박죄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김정수 씨가 조희영 씨에게 근무지에 와서 가정파괴범이라고 시위하겠다 한다든지 원룸에 찾아와서 나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다라고 하는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합니다. 네. 자, 그리고 협박도 협박이지만 지금 김정수 씨가 조희영 씨에게 20년 동안 폭력도 행사했잖아요. 네, 김정수 씨는 술만 먹으면 조희영 씨에게 예전에 하선민 씨에게 사기 당한 것을 핑계 삼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조희영 씨는 얼굴에 멍이 들거나 팔 등에 상처를 입어왔는데요. 이러한 유형력 행사는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고 약 2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는 증거, 예를 들면 상해 진단서나 사진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상습 폭행이나 상습 상해로 가정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지금 방문을 닫고 강제로 부부 관계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는 성립이 되나요? 네, 성립이 됩니다. 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간죄의 객체에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네. 이러한 해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확히 되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아내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간 동거 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서 아내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대법원 판례에 기초를 해보면 지금 현재 김정수 씨 같은 경우에도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강간죄 성립의 구성 요건이 증거로서 입증되어야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제적 성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성폭력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계성 이상의 강제성이나 강압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진단서나 소견서, 메모, 일기, 그리고 관계 후에 사과 메시지 등이 있다면 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사실 이게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우 이제 뭐 한 번만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요. 생길 때 바로 병원을 찾아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증거 수집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지금 조희영 씨가 김정수 씨에게 이혼 소장을 보낸 상황에서 강제로 부부 관계까지 당했고 집을 나왔는데도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원룸에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스토킹 아닙니까? 네,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희영 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원룸까지 찾아온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네. 앞서 설명드린 형법상의 협박죄와 별개로 성립되어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부부 사이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네, 스토킹 처벌법상에 스토킹 행위자에 별다른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부부 사이에서도 스토킹 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희영 씨에게 닥친 위험. 이 경우에 지금 드라마에서는 신고를 했거든요. 제일 먼저 뭐부터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김정수 씨의 조희영 씨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조희영 씨는 김정수 씨에 대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청구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 조치는 2개월간 이루어지고 네. 이해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김정수 씨가 계속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사실 많은데요. 예. 김정수 씨가 임시 조치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고요. 상습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모욕, 또 비하 발언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조희영 씨가 김정수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에서 좀 유리한가요? 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김정수 씨의 폭력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된다면 조희영 씨는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조희영 씨가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집을 나왔다는 거, 이게 가출했다는 게 나중에 그 이혼 소송할 때 유책 배우자를 정할 때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도중에 일방 배우자가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사안처럼 김정수 씨의 지속적인 폭력과 강제적인 부부 관계 등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나온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행위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 고려되어서 김정수 씨의 유책성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내가 사기를 당해서 크게 재산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게 재산 분할을 할 때 아내 희영 씨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거든요. 네, 재산 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본인 몫을 분배받는 행위입니다. 조희영 씨가 20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1억이라는 큰 빚을 지긴 했지만 그 후 20년 동안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며 집안 생계를 유지한 반면에 김정수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자인 조희영 씨가 벌어온 돈으로 본인 명의로 집을 장만하거나 재산을 모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희영 씨는 김정수 씨를 상대로 최소 50% 이상의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20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현재까지 쭉 이어진다 생각하고 자기 이름으로 집도 사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용불량자가 아니었다. 요거 어떻게 좀 이렇게 내 상황이 현재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10년 전에 카드 연체나 빚 보증을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지 못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도과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날 수 있으니까 신용평가사나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재의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편 때문에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을 조희영 씨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김정수 씨를 가정폭력 등으로 형사 고소해서 처벌받게 한다면 김정수 씨의 유책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에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현재 모든 재산 명의가 김정수 씨로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김정수 씨 명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해서 이혼에 따른 재산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